그 차이점을 잠깐 몇 가지 말씀드리면, 주식, 코인 손실액을 재산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회생법원은 시행하고 있어요. 하지만 지방법원 일부는 주식 코인에서 손실된 금액, 뭐 너 1억 손실 봤어? 그럼 너 개인재산으로 잡아. 그러면 개인재산 1억이 생겨서 내가 지금 10원도 없더라도 1억보다 더 많이 변제를 해야 돼요, 개인회생. 복잡한 채무로 고민 중이시라면 유튜브 최동 업무사와 해결해요. 예, 여러분들 2026년 개인회생 파산 채무자분들에게 훨씬 좋아집니다.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. 경제가 힘들어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선진국으로 더 올라올수록, 예전에는 이렇게 원리 원칙 성장에만 무게를 뒀다면 이제는 취약계층 복지에 대한 개념이 강화되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과거부터 논의되어 왔었는데, 2026년도에 실제 힘든 채무자분들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, 확 바뀌는, 이거 무조건 바뀌었죠. 입법이 돼서 바뀌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그중 첫 번째, 제가 활동하는 광주광역시, 그 다음에 대구, 대전 거주하시는 분들, 내년 2026년 3월에 드디어 회생법원이 설치됩니다. 그러니까 지방법원하고 회생법원을, 여러분들 인터넷을 그동안 봐왔던 분들은 대충 이제 아시겠지만, 오늘 처음 보신 분들 뭐 지방법원이나 회생법원이나 뭔 차이나 싶은데 상당히 차이가 컸어요, 여러분들. 어떤 분들은 지방법원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회생법원에 신청하기 위해서 일부러 직장을 그쪽으로 옮기거나 이럴 정도로 좀 상당히 컸거든요. 그 차이점을 잠깐 몇 가지 말씀드리면, 주식, 코인 손실액을 재산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회생법원은 시행하고 있어요. 하지만 지방법원 일부는 주식 코인에서 손실된 금액, 뭐 너 1억 손실 봤어? 그럼 너 개인재산으로 잡아. 그러면 개인재산 1억이 생겨서 내가 지금 10원도 없더라도 1억보다 더 많이 변제를 해야 돼요, 개인회생. 그러니까 회생법원이 훨씬 유리했죠. 그다음에 두 번째,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, 회생법원은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원칙적으로 신청 채무자 재산에 편입시키지 않습니다. 다만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을 했다거나 혼인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라고 판정이 될 때 이렇게 산입을 시키는데, 지방법원은 그런 거 저런 거 전혀 없고 원칙적으로 무조건 배우자 재산의 2분의 1을 신청 채무자 재산으로 편입을 시킵니다. 다만 예외적으로 결혼 전에 뭐 증여나 상속이나 개인이 만들었다는 재산이 인정될 때만 제외시킬 수 있었거든요. 개인회생의 원리는 내 개인 재산보다는 많이 갚아야 되기 때문에, 여튼 배우자 재산이 2분의 1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. 근데 회생법원은 원칙적으로 배우자 재산 2분의 1을 편입시키지 않았다. 지방법원은 2분의 1을 편입시켰다. 그러니 갚아야 할 돈이 지방법원이 더 많이 산정이 되더라. 그 다음에 세 번째, 또 가장 중요한 거는 회생법원 있잖아요. 우리 기본적인 최저 생계비 말고 신청 채무자의 상황에 따른 추가 생계비, 뭐 주거비라든지 아이들 교육비라든지 그 다음에 의료비 자체를 많이 인정해 줬습니다. 더 회생법원은. 근데 지방법원은 여기서는 굉장히 인색했어요. 거의 안 받아줘요, 거의. 지방법원. 그러니까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은 정말 차이가 커요. 그 다음에 가장 큰 차이점 뭐냐면, 회생법원은 말 그대로 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법원이에요. 그러면 회생법원은 어떤 규모와 인력과 장비들, 뭐 진행 과정들이 지방법원보다는 훨씬 속도도 빠르고, 여러분들 이 회생 사건에 대해서 심리하는 것도 규모가 있고, 그 다음에 심리 자체가 빠르기 때문에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, 그 다음에 개인 파산, 뭐 사건이라든지 면책 사건에 대한 여러분들 인가, 면책, 이런 시간 쪽이 굉장히 여러분들 단축됐어요. 그러니까 지방법원은 회생법원보다 뭐 개인회생 인가가 보통 2배, 3배 걸리는 거 많았어요. 파산 면책도 지방법원은 회생법원보다 더 몇 배 시간이 많이 걸렸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제 광주광역시에서, 그 다음에 대전, 대구에서 회생법원을 실시합니다. 근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났는지 알 수는 없었죠. 실은 처음에 회생법원이라는 건 서울에서 여러분들 만들어졌습니다. 서울회생법원. 그래서 서울회생법원에서 실무준칙을 만들어요. 그러니까 이제 실무준칙이라는 거는 회생 파산 사건에 있어서 이러이러 진행을 하겠다. 그러면 서울회생법원에서 실무준칙을 만들게 되면 각급 지방법원에서 그대로 그걸 가지고 사용하냐? 안 그렇습니다. 다 다릅니다, 법원마다. 그 다음에 서울회생법원이 처음에 만들어지고, 그 다음에 수원, 부산이 만들어질 때 법원마다 이제 자기들 실무준칙을 만드는데, 수원하고 부산에서는 있잖아요,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그대로 다 갖다 씁니다. 그러니까 수원하고 부산이 훨씬 수월해졌죠. 그런데 이번에 이제 광주하고 대구하고 대전이 이제 지방법원이란 말이에요. 근데 이제 회생법원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니 전문가들이나 다 모든 사람들 예측은
또 회생법원에 이런 서울회생법원 실무규칙을 많이 따라갈 것이다. 그러면 신청 채무자들한테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질 것이다.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봤어요. 왜 지방법원하고 회생법원하고 이렇게 회생파산 사건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을까? 이건 저 개인적인 주관적인 견해입니다. 원래 여러분들 돈을 빌려면 갚아야 되죠. 그래서 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갚으시오 이렇게 법적 조치를 밟으면 갚아라 판결하는 게 원래 법원의 주관적인 생각이었어요. 하지만 힘든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회생법원을 만들었는데 회생법원의 생각은 그게 아니죠. 지방법원처럼 채권자가 돈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회생법원에서는 어려운 채무자들을 신용회복을 해줄 수 있는 이렇게 도움을 줘야 한다는 이런 여러분들 그 만든 배경의 취지가 있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일반 법원하고 회생법원하고의 정책이나 과정 자체의 여러분 목표가 달랐어요. 지방법원은 채권자들 입장, 회생법원은 채무자들 입장. 그렇게 법원 자체 설립 자체가 그렇게 설립이 된 거예요. 그래서 회생법원이 신청 채무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수월하고 많이 좀 우대해서 절차가 진행이 됐다. 그래서 광주, 대구, 대전 내년에 생긴다. 두 번째, 내년에는 개인회생을 진행하셔도 최저 생계비가 인상됩니다. 이거 여러분들 올해하고 내년을 좀 잠깐 비교해 드릴게요. 25년, 26년 1인 개인회생 최저 생계비입니다. 25년도 143만 5,208원, 26년도 153만 8,543원, 약 10만 원 인상됩니다. 2인 235만 9,595원, 이거는 25년도고요. 26년도는 251만 9,575원, 약 16만 원 인상이 돼요. 3인은 24년도에 300만 15,212원, 이제 26년도에 300만 21만 5,422원, 약 20만 원 인상됩니다. 여러분들 약 10만 원, 16만 원, 약 20만 원, 에이 그게 인상이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혼자 사는데 한 달 생활비 10만 원 올라가잖아요. 집에서 삼겹살 10번은 여러분들 더 이렇게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. 이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큰 돈이에요. 2인 생활하는데 16만 원 생계비 올라서 이거 16만 원 아니에요, 여러분들. 아이하고 둘이 고기를 먹어도 몇 번 더 먹을 수 있다니까요. 이게 2인 생계비 기준으로 하면. 그래서 어찌됐든 10만 원, 16만 원, 20만 원 이 상승률은 있잖아요. 역대 최고치입니다. 임금 인상률보다 훨씬 높아요.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, 내가 전에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생계비 통장, 전국민 압류방지 통장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생계비 계좌라고 여러분들 이제 명칭이 확정이 됐습니다. 아예 그 계좌는 압류도 하지 못하고 기존에는 185만 원까지 한번 보호되는데 이 계좌는 250만 원까지 여러분들 입금을 하고 입출금도 자유를 할 수도 있고 공과금도 나가게 할 수 있고 여러분들 결제도 할 수 있고 인터넷비도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. 이 계좌 자체는 그 어떤 명목으로도 절대 압류할 수 없는 계좌를 힘든 채무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모두 한 계좌씩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이 세 가지 것들은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는 분들은 뭐 크게 뭐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겠지만 힘들어 본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나한테 좋은 건지 다 아실 겁니다. 채무 고민 이제는